네, 오늘 또 방송인 오윤혜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수요일은 제가 방송이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이게 5번째 오늘 하는 방송인데 예. 제가 앞에 4개 방송을 하면서 댓글로 예. 많은 분들이 오윤혜 예. 너 선거운동 하는 거 아니야?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지금 대파 드레스 입고 다니면 어떻게 하냐. 그게 왜 대파 색깔이요? 이게 지금 한 뿌리까지 다 표현된 대파 드레스라고 갑자기 많은 분들이 해주셔가지고 사전 투표할 때 제가 이 대파 드레스 꼭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거 그때 우리 앵커님도 봄 향기가 느껴진다 하셨잖아요. 그 이후로 대파가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이게 대파 드레스가 대파 색깔이 그렇습니까? 초록색 여기 하얀색 뿌리까지. 뿌리까지. 네, 이해하셨죠? 예. 자, 오늘부터 실시간 댓글 소통 코너를 넣어봤습니다. 예. 그래서 하프타임 시간에 여러분들의 재밌고 기발한 댓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댓글이 정말 많네요. 예. 하나 먼저 소개해 주시죠, 우리 앵커님. 해주시죠. 그럴까요? 아이디 보노보노 포로리님. 저도 어제 100분 토론 봤는데 어제 100분 토론 보셨나 봐요. 김진 위원, 유시민 작가 앞에서 얘기 선 넘었다.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아델라인님. 내년도 R&D 예산 대폭 늘린다고요? 그럼 대통령이 말하던 카르텔은 다 해결된 건가요? 제가 왜 안 한다 그런지 알겠시겠죠?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못할 것 같아요. 그래요? 이런다면 저는 그리고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이게 진지하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분명 아닐 텐데 천공이 2,000명보다 30% 줄어든 1,400명이 적정선이다라는 이야기를 유튜브에서 했다고 댓글 제보가 많이 왔네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오죽 답답했으며 이 2,000명의 고집 때문에 이렇게 천공까지 가버리는 지경이 왔습니다. 이분은 참 아는 게 많으세요. 온갖 국정에 대해서 다 평가를 하시니 참. 가끔 또 지겨부 혹시 구독 알림 설정 해놓으신 거 아니죠? 자, 그리고 좀 내려주시겠습니까, PD님?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저 천공 얘기가 참 뭐 사실이 사실이 아니라도 저기 또 저 비슷한 어떤 명수로 또 정부에서 들고 나면 또 말 많겠는데요. 이게 사실이 아니라도.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분이 하도 여기저기 건드리는 데가 많아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우연의 일치라고는 하지만 되게 우연의 일치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동안 국정 운영에 있어서 저분을 빼놓고 얘기하기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진우 혹시 어제 보셨나요? 나중에 오늘 봤습니다. 오늘 나중에 그러셨군요. 요약된 걸 봤는데 아까도 뭐 잠깐 언급해서 너무 저도 그 정도면 황당하다는 어떤 표현이 떠오르더라고요. 논리 자체가 반박하고 싶어지는 논리가 있고 저분은 황당한 논리 피네 이러는데 황당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제주 4.3 76주기 추념식에 윤석열 대통령 한동안 안 왔다 그러는데 그럼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당시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대표는 왔나요? 안 온 걸로 아는데 저도 잘 모릅니다.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딱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문자 미니 유튜브 댓글 남겨주신 분들 뽑아가지고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 문자나 미니에 그리고 유튜브 댓글 재밌는 거 많이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선물 보내주시는지 혹시? 어떤 선물? 어떤 선물이죠? 어떤 선물이죠? 김영란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물들로 부탁드립니다. 쌀이에요? 쌀이랍니다. 와, 부럽다. 저희 집 쌀이 금방 줄거든요. 출연자는 못 가져가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밥을 많이 먹습니다. 저는 하루에 2끼는 먹어야 하니까. 그거 다 해 드시나 보죠? 아닙니다. 이게 농담에 다큐로 받으시면.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숙합니다, 제가. 취소 해프닝 2가지 관련된 뉴스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국방부에서 총선을 앞두고 추진했던 특별 정신교육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매주 수요일마다 군에서 장병 정신교육을 실시한다고 해요. 그런데 4월 1일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에 각 부대 공문을 보내서 그러니까 오늘이죠. 4월 3일 수요일 자유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주제로 지휘관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하라 갑자기 지시합니다. 그런데 군에서 왜 자유와 시장경제를 교육할까 의아했는데 원래 주제는 북한의 군사 위협과 삼축 체제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변경이 됐다고 합니다. 국방부가 이제 지시한 교재의 내용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상공의 날, 그러니까 기업인들 만나는 기념식에서 했던
특강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예. 합니다. 그래서 이 특강에서 윤 대통령은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했는데 대체 무슨 내용이었는지 잠깐 들어보시죠. 네. 이승만이 놓은 레일 위에 박정희의 기관차가 달렸다는 말처럼 두 대통령의 위대한 결단이 오늘의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습니다. 1945년 광복을 맞았을 때 국력은 공산 전체주의를 선택했지만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의 결단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토대로 대한민국을 건국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전무후무한 수출 주도 공업화 전략을 과감하게 추진하셨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내용을 군에서 근데 교육하려고 이게 원래 했다는데. 정신교육 주제가 북한의 군사력과 삼축체계라면서요. 네. 이런 건 할만하죠. 그런데 대통령 말씀을 갑자기 주제를 확 바꿔서 선거 전에 튼다는 건 이게 좀 기분이 안 좋죠. 왜냐하면 옛날 생각나서요. 옛날에 저 한 80년대에는 네. 군대에서 막 막 투표하는 것까지 앞에서 찍게 하고 막 아, 그랬어요, 진짜요? 그럼요. 비밀 투표가 아니고. 그 87년 그럴 때는 네. 그 앞에서 막 거의 앞에 그리고 뭐 투표용지를 통째로 갈았다는 설도 있어. 군사 정권 당시에요. 네. 근데 뭐 지금이 그럴 때는 아니니까요.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게 자꾸 후진기열 넣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네. 대통령 말씀을 갑자기 군인들 모아놓고 갑자기 그 주제에 맞춰서 선거 전에 바꾸고 이런 게 기분 좋지 않잖아요. 국방부 예. 내부에서도 예. 이거는 아니다라고 싶었는지 지휘관 특별 정신교육을 연기하라고 결정하면서 그러니까요. 또 번복이 됐어요. 오해의 여지가 있잖아. 왜 이런 일부러 오해의 여지가 있는 네. 행위들을 해서 그러니까 이 어떤 시대는 벌써 그때 한 80년 그 군사 독재 시대로부터 훨씬 멀어져 와서 우리 사회는 엄청나게 성숙했는데 네. 그 왜 후진기 언어가지고 약간 뒤로 가는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이게? 네. 예. 총선과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국방부에서도 강조했지만 논란은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시기와 내용이 좀 적절하지가 못해서요. 왜 오얏나무 밑에서 자꾸 각근을 네.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못 알아들어가지고. 네. 예. 네, 죄송합니다. 예. 두 번째 취소 해프닝입니다. 예.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 여당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서려고 했는데 예. 어젯밤에 급하게 취소를 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왜 등판을 하려고 했고 그리고 예. 갑자기 왜 취소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누군가 자꾸 요청을 했고 본인도 의사가 있으셨겠죠. 그러니까 이제 나오려 그러다가 총선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까 뭐 이런 데 대한 어떤 갈등 끝에 안 하는 게 낫겠다 뭐 이런 판단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당 유세 여당을 이렇게 지원해주기 위해 나오실 거라고 기사에는 나왔는데 예. 심리적으로 갈등은 있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오늘 방문하려고 했던 곳이 대구의 서문시장인데 예. 대구 중구가 포함된 중남구 지역구는 과거에 이제 5.18 폄훼 발언으로 도태우 공천이 후보. 예. 취소된 도태우 후보랑 예. 그리고 국민의힘 강기용 후보가 맞붙고 있는데 도태우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으로 활약했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지원하려고 그런 갈등이 있었겠죠. 예. 그런 갈등이 그래요? 있었겠죠. 그래서 나오는 것 자체가 어떤 여권에 혼선을 줄 수 있다 이런 어떤 분석도 있었을 것이고요. 네. 예. 여권 지지자들에 대한 어떤 혼선이 있을 수 있다. 또 이게 나오는 게 과연 전체 판세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도 했을 거고요. 거기에 대한 조언도 있었을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 지역을 떠나서 전체 판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등장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부정적이라는 어떤 분석을 한 사람들도 꽤 있었을 것이고 뭐 그랬을 것이고. 그러니까 예. 박 전 대통령은 분명히 아직도 억울하다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여당의 지원 유세를 나온다. 예. 이거 너무 상충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많은 부분을 고민해서 예. 취소를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잘된 선택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총선에 등판했는데 이렇게 전직 대통령들이 선거 전면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 평가도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아니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는 이거죠. 그러니까 가장 어떤 여권에서 지금 비판을 하는 거는 뭐 잊혀지고 싶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네, 선언했는데 되고 왜 싶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전면에 나서냐 뭐 이런 비판 같은데. 네. 근데 또 이 문재인 대통령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당신들이 계속 전 정권 탓을 해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 소환을 계속 하는데. 당신들이 자꾸 들어와 있으면 불러내는데 어떻게 네. 또 가만히 있느냐. 그리고
현 정부 들어와서 뭐 이 전 정부에 싸우는 가치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데 어떻게 전 대통령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 있냐 뭐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네. 예,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예. 맞습니다. 그리고 뭐 불법적인 행위는 아닌 건 분명하니까요. 네. 예. 그래서 이 국민의 감정도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 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선거나 이게 정치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지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전직 대통령들이 나와서 전체 판사에 도움이 되면 나오는 것이고 네. 나와서 오히려 전체 판사에 도움이 안 되면 안 나오는 것이 이게 절대적인 법칙은 없는 것 같아요. 미국 경우에도 오바마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유세 저는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많이. 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절대적인 기준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 한 말과 배치된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문 대통령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는데 네. 그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환을 하는 주체가 누구냐 자꾸 문 전 대통령을 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예. 오늘 새로 나온 뉴스 중에 하나 더 소개해드리면서 예. 마무리해드릴까 하는데 오늘 YTN 김백 사장이 예. 컴백하면서 기습적으로 대국민 사과 방송을 했습니다. 예. YTN 구성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그래서 YTN 구성원들은 굉장히 많이 화가 난 상태라서 이런 지분은 성명을 냈어요. 24시간 땡용 방송을 만들겠다는 놔두건 충성 맹세이냐. 김백의 사과를 국민 앞에 사과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또 이렇게 공영방송에서 계속 이런 혼란스러운 일들이 예, 일어나니까 그렇습니다. 총선을 잘해서 공영방송을 잘 지킬 수 있는 누굴 계기가 위한 사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8시 언론화사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윤혜 씨였습니다.